은퇴 후 삶 2023년 청년 그리고 40세 이상자 은퇴자가 처한 위기에 대한 언론 기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도산 위기가 있다라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연구원에서는 기준금리가 3%면 이미 3%가 됐죠. 소상공인이 124만 명이 도산될 위기가 있다라는 심각한 보고서를 써냈습니다. 여기서 부실이라는 것은요, 한 분기, 즉 세 달 동안의 이자 보상 배율인, 즉 이자 비용을 돈을 벌어서 내지 못하는 그런 사업자를 얘기하고요. 한계 소상공인은 그것이 무려 1년 정도가 된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데 3%, 지금 현재 3%지만 2.5%인 당시에 이미 17%가 추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를 약 118만 명이다, 한계다, 1년 동안 그 빚을 못 내는 상황이 지속됐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준금리가 2022년 10월에 이미 3%인데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곧 있을 11월 3일 날 미 연준의 금리가 뭐 0.75, 흔히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도 0.5% 이상씩 돼서 계속 높아질 것이다.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4.5%를 넘어서서 5%까지 가겠다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우리도 하는도 어쩔 수 없이 더 올려야 되는데 그랬을 때 문제는 이 빚에 대한 특히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아는 영끌족의 경우에 아주 심각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 특히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경우에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돼 있고요. 그 규모가 크신 분이건 작으신 분이건 뭐 7,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떨어지고 대부분 대출 없이 시니어들인 경우에는 빚을 갚으신 분들도 많지만 여전히 빚이 있는 부분들의 경우에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은 시니어들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현상일 수 있습니다. 김경민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이 유튜브 내용들을 요약하면요. 지금은 유동성이 회수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부동산에 주는 영향을 찝어본다면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월세가 폭등하는 것, 동시에 집값이 하락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매매와 전세가가 하락되지만 반전세라는 것이 증가하는 데이터가 잡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아마 현재 가장 심각한 위기는 어마어마한 가계 부채보다는 부동산 PF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레고 사태 이전에 이미 제1금융권, 주로 은행들이죠. 거기에 금리가 10%였는데 레고 사태 이후에는 10% 중반대로 올랐는데 그 10% 이상이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라고 김경민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디서 어떻게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게 더 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안 되게 되고 또 이제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시장에 뭐 단기 자금을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 기사에 보면 증권사의 경우에도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소상공인의 경우를 보면 정책 시사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상공인들도 금리 인상에 따라서 부실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용 분위와 소득 분위를 보더라도 5분위는 전체 100% 중에 상위 20%를 얘기하는데 신용 5분위의 한계 상황, 즉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이자를 내지 못하는 비중도 6%나 되고요. 그리고 추정소득 5분위인 경우에는 20%에 속하니까 이게 소상공인의 수준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평균 부채에 있어서도요, 상당히 적지 않은 돈들이 빚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요, 청년인 경우에, 뭐 미국인 경우에는 우수
글로벌 기업들도 일자리를 줄이는 침체의 마지막 국면에 한다고 하는 일자리를 줄이는 일들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청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에서도 점차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영끌을 했다면 부채라든지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김경민 교수 이야기처럼 청년은 아직은 젊기 때문에 그래도 미래 소득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40대 이상인데요. 일자리의 안정성이 깨질 수 있고 당연히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감소 그리고 부채라가 있다면 부채 부담이 점점 커지는 그러한 중간에 낀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IMF 때 한번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가장들이 겪을 고통이 사회 전방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큰 타격이 없고 오히려 어떤 분들은 더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요. 또 외국의 경우에도 보다시피 중간 허리층이 더욱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은퇴자인 경우에 연금 생활자라면 뭐 크게 걱정이 없으실 거고요. 근데 부채 부담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생활 안전망에 대한 더욱더 촘촘한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러한 위기가 그래도 나한테는 별 상관이 없고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지라도 지금 청년들이 처한 그 상황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주거비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시니어들과 합치어서 사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할, 즉 비용을 줄이는 것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특히 40대 이상의 가장들이라면 굉장히 불안감 속에서 이것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무엇보다 일반적인 1차 퇴직을 마치고 다시 창업을 했다거나 소상공인이 됐다고 한다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그 침체 여파가 전방위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안정적으로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2023년은 아직 침체가 오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이때 올해 양극화가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서로 함께 옆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배려가 필요하겠구나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